여러분의 계좌는 아직도 파란불이십니까? 저희가 빨갛게 바꿔드리겠습니다. 손실극복 프로젝트 나만 믿고 따라와.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25일 화요일 나만 믿고 따라와 1부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시장을 보고 있자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하한가 랠리 이어지면서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네, 이 SG증권발 매도 물량이 쏟아졌기 때문인데요. 2차 전지 주도로 꽃을 피웠던 우리 증시, 시장의 봄이 너무 빨리 끝나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아직 봄을 제대로 즐기지도 못했는데 다시 한번 좀 꽁꽁 얼어붙는 이 시장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들 역시도 조금 더 답답하고 추운 하루를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희를 믿고 따라오시면서 이러한 시장들을 어떻게 이겨내면 되는지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금산 전문가님, 김민준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박준현 운영형님을 대신해서 오늘 특별 또 게스트, 특별 전문가님으로 우리 금산 전문가님과 함께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저녁 때 또 저랑 함께 보는 건 너무나도 오랜만인 것 같은데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금산 전문가님께 또 김민준 전문가님께 궁금한 거 있으시다면 지금부터 바로바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시간 동안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해서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 꽉 채워서 나눠볼 테니까요. 지금 바로 종목 상담 신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튜브 채팅창에 실시간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알려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화 상담도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02-325-8200번, 02-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 힘드셨던 만큼 전화도 많이 주셔서 저희와 함께 또 위로도 받으시고 응원도 받으시고 앞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전략들도 잘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 인사 나누고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서당계 1년차님 일찍 오셨습니다. 잘 오셨고요. 반올림 100%님 오셨네요. 네. 봄님께서도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 나눠주셨고 작은 소나무님과 호박님께서도 반갑게 손 흔들어 주셨어요. 야구 보다가 채널을 이동하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야구를 포기하고 우리 토마토를 선택해 주신 만큼 내일 더 빨간불 많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김미영님 반갑습니다. 라비올라님께서도 출석 체크해 주시고요. 상장군 최님과 운중동님, 또 햇님님, 그리고 공공대선 하락멈추자 땅하늘님, 무지개사랑님 오늘 정말 잘 보지 못했던 닉네임도 많이 올라와 계시는 것 같은데 궁금한 내용들 남겨주시고 실시간 종목 상담 잠시 후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순서부터 출발을 해볼까요? 자, 사전 접수된 종목을 두 분의 전문가님께 또 심층 분석 받아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종목은 뭔가요? 자, 오늘의 종목은 천보입니다. 첨보 네. 이름만 들어도 지금 한숨 나오시는 네.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첨보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은 가운데 첨보 역시 오늘 여러 가지 또 이슈 있으면서 급락을 했던 종목이거든요. 자, 첨보를 우리 4542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매수하신 가격은 28만 5,500원이고요. 비중 30% 가지고 계시는데 일단 오늘 가격이 14% 급락을 하면서 19만 5천 원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가격을 보니까 지금 사자마자 하락이 시작이 된 것 같고요. 30만 원 가까이 올랐던 주가가 불과 2주 만에 지금 30% 넘게 하락을 했거든요. 오늘 이제 실적 발표가 나면서 영업이익이 90% 넘게 감소했다. 이러한 어닝 쇼크와 함께 주가 급락이 나왔고 시청자님께서는 현재 31%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입니다. 네, 시청자님께서 4월 10일 날 매수를 했다고 하셨는데 이날이 꼭지였습니다. 얼마 안 됐네요. 네, 그리고 얼마 네. 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기업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이제 방송에서 좋다고 해서 샀다고 하십니다.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2일 전부터 뭐 탈출을 좀 고민을 하고 계셨는데 또 손절을 못했다고 하시고요. 근데 무엇보다 신용으로 매수를 하셨다고 해요. 큰일 났네. 네. 그러니까 이게 워낙에 고점에서 산 데다가 신용 매수를 하신 상황이어서 근데 또 주가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네. 오늘 실적에 대한 또 악재까지 나오면서 주가가 너무나도 큰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걱정이 된다기보다 너무 불안하고 좀 무서우실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빠르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첨보에 대해서 두 분의 전문가님들은 어떤 시선을 가지고 계신지 키워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먼저 김민준 전문가님, 우리 첨보
첨보에 대해서는 어떤 키워드를 살펴볼까요? 뭐 역시나 첨보로 대표되는 내용의 2차전지 소재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2차전지 소재 한번 다뤄봤습니다. 네. 자, 그럼 금산 전문가님의 첨보에 대한 키워드 한 줄 어떻게 뽑을까요? 오늘 이제 실적을 발표했죠. 네. 그래서 실적 쇼크. 실적 쇼크입니다. 자, 2차 전지 소재와 실적 쇼크에 대한 내용 나눠볼 거고요. 먼저 김민준 전문가님의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2차 전지 소재입니다. 어떤 키워드를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역시나 이제 첨보로 대변되면 뭐 2차전지 소재, 첨가제 업체, 특히나 뭐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뛰어난 부분이 있는데 오늘 역시나 이제 가장 주가 하락폭의 큰 이유는 실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지금 대다수의 이제 그 섹터들로 봤을 때 자동차 이후에 자동차를 제외하고 나면 2차전지 부분이 실적이 좋을 것이라는 평들이 좀 많았는데 너무나도 실적 쇼크가 나왔던 것 같고요. 특히나 키워드에 좀 대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2차전지 부분이 차지하는 첨보에서 그 매출액 비중을 보게 되면 매출액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매출액 비중이 높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서 좋을 거라는 가이던스를 기대치를 하회하고 실적 쇼크가 나왔던 부분은 상당히 좋지 않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국 리튬 가격으로 좀 기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리튬 가격이 계속적으로 지금 하락하고 있다는 부분도 첨보 입장에서는 결코 좋은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이제 시청자님이 접수 사연인데 그 전문가들이나 애널리스트마다 좀 뷰가 달릴 수 있겠는데 저희가 가장 걱정되는 뷰는 이 시청자님이 지금 신용으로 사셨다는 거죠. 그렇죠. 신용 비중도 상당히 높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신용을 썼을 때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인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은 좀 감내가 일단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자, 2차 전지 소재라는 키워드로 1분기 실적 쇼크가 현재는 지금 첨보의 미래에 조금 더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당장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포인트를 짚어주셨네요. 자, 그럼 금산 전문가님의 설명도 들어보겠습니다. 실적에 대한 포인트 짚어볼까요? 네, 저 오늘 그 첨보의 그 주가 흐름을 보고 놀랐는데 오늘 보니까 뭐 14% 정도의 급락이 나왔죠. 제가 이 실적을 한번 잘 보니까요. 지난해 그 1분기에 매출액이 943억인데 올해 1분기가 지금 470억이니까 50% 감소를 했고 네. 영업이익이 지난해 1분기가 180억인데 이번에 실적 발표한 게 16억이거든요. 90%가 감소를 했죠. 제가 이 실적이 왜 감소했는가를 한번 제가 한번 심도 있게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첫 번째로는 그 리튬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판매 가격이 좀 다운됐다는 거, 이게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첨보의 지금 국내 매출액, 우리가 국내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또는 뭐 삼성 SDI, SK온의 매출이 한 60% 가까이 되고요. 그 다음 중국하고 중국의 CATL, 그 다음은 일본의 파나소닉 쪽이 한 40% 가까이 되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중국하고 파나소닉 쪽에 바이어들이 매출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보고 있잖아요. 재고를 많이 쌓아놨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첨보의 출하량이 많이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보니까 이 첨보의 지금 매출액의 70%가 2차 전지 소재고요. 그다음 30% 정도가 전자 소재인데 이 전자 소재 쪽이 LCD 쪽이거든요. 그래서 LCD 업황이 지속적으로 부진하다 보니까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실적이 많이 다운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또 잘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깊이 들여다봤을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계속해서 실적을 끌어내리는 이슈들이 좀 나오고 있으면서 실적 쇼크로 인해서 오늘 주가도 좀 하락을 했다라는 부분들을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제 추가적인 질문들이 또 생깁니다. 오늘 이 첨보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이 2차 전지 또 첨보에 대해서 더 주가에 대한 쇼크를 줬던 이유 중에 하나는 금감원장의 발언도 여기에 좀 불을 부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신용에 대한 우려라든지 또 시장 과열에 대한 우려를 내놓으면서 그동안 또 가강하게 뛰어올랐던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도 지금 테마주로 인해서 조금 하락하는 폭이 좀 커졌습니다. 이에 대한 영향을 좀 어떻게 분석하면 좋을까요? 네, 오늘 이제 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제 발언 한 가지 있었죠. 제가 네. 한번 그대로 보면 네.
2차 전지 그 가열 양상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면서 이제 불공정 거래 엄단 지시를 했죠. 아마 2차 전지 업종 전반에 이제 투자 심리가 오늘 상향이 많이 안 좋았다는 거죠. 오늘 물론 첨부 같은 경우에도 뭐 14% 정도 하락이 나왔지만 에코프로 BM도 6% 정도 하락이 나왔고 LNF 한 5% 정도, 뭐 삼성 SDI 2%, LG 에너지 솔루션도 2% 정도 하락이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우리가 정부에서 이 정도를 본다는 것은 제가 판단했을 때도 좀 가열이 좀 상당히 심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들은 당분간 해소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당분간은 좀 지속이 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요. 그럼 당분간은 2차 전지는 조금 우리가 주의를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가 제가 그 피터 린치의 말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네. 지금도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 그다음 내년에도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 앞으로 2, 3년 정도 수익을 창출한다면은 주가 상승기를 막을 수 없다 그런 말이 있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2차 전지는 성장주입니다. 네, 그런 네. 측면에서 단기적으로는 악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좀 먼 미래를 가지고 이런 종목 보셔야 된다는 걸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당장은 시장이 너무 과열이 되어 있고 특히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올해 들어서 시장을 강하게 끌고 올라온 만큼 또 특별한 호재 없이 올라온 종목들도 많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또 시장에서 주의 의견을 준 만큼 단기적으로는 좀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이에 대한 좀 계속해서 좀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김민중 의원님께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첨보가 미국의 LFP 배터리에 채택이 되면서 뭐 국내 수혜주로 뭐 첨보가 받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LFP 테마로 좀 엮일 수 있다 네. 이런 부분인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전해질 안해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전해액이라고 하죠. 전해질염, 유기용맥, 첨가제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네. 그 첨부를 보시게 되면 첨가제 부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첨가제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전해질염 같은 경우는 립F6가 있고 첨부 같은 경우는 립FCI라고 해서 네. 공장을 이제 완공시켰거든요. 상용화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전해질염 말고 첨가제 부분이 그 저가형 배터리라고 하죠. LFP에. 아무래도 당연히 출력이 좀 좋지 않겠죠. 네. 저가형이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보완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첨가제를 좀 넣으면 보완이 될 것이다. 그러면 첨보의 장기적인 매출이 그 LFP 테마로 좀 엮이면서 우상향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 그러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17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오른 겁니다. 지금 시장의 경기 침체고 주가들이 뭔가 오를 만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특히 많이 반영이 됐잖아요. 예. 특히 2차 전지는 이 부분이 좀 과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경고 시그널을 계속 많이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냐하면 지금 옷깃만 스쳐도 2차 전지가 묻으면 가는 그런 시장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리포트 하나로 촉발된 것 같은데 하나증권에서 이 리포트를 냈지 않습니까? 여기에마다 전문가님들 뭐 애널리스트 의견이 다 분분할 수 있고 저는 다 리스펙트합니다. 의견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잘 쓴 리포트라고 생각을 해요. 2차전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부분이거든요. 2차 전지에 대한 프리미엄을 도대체 어디까지 갖다 써야 되느냐. 매출액에 나오지도 않는 것에 대해서 프리미엄을 줄 수는 없지 않느냐. 앞으로 발생될 거라는 부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첨보도 LFP에 대한 첨가제 아직 발생 안 됐습니다. 네. 향후 미래에 대한 기대치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나온 거는 팩트적인 부분이죠. 실적이 좋지 않았고 본업에 대한 2차 전지 소재 부분도 좋지 않았고 예. 전방 산업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전자 소재 쪽도 좋지 않죠. 네, 지금 앞으로 그러면 좋아질 공산이 있을 거라는 이런 기대감은 예. 장기적으로 저도 갖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향후에 전방 산업이 지금 개선된다고 쳤을 때 첨보가 그러한 프리미엄을 안 받았느냐 이거에 관해서는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가 상승폭이 너무 컸습니다. 작년에 9월이면 시장이 정말 좋지 않을 때거든요. 예. 근데 그 저점부터 30만 원까지 지속적으로 올랐으니까 약 80% 정도 상승을 했죠. 네, 지금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이 어닝 술코가 과연 주가 바닥을 찍을 수 있느냐가 이 부분으로 기결이 될 것 같거든요. 그쵸. 네, 지금. 근데 이제 이 주가 바닥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신용 매도 클라이막스가 조금 나왔다고 보는 쪽인데 FOMC 전까지는 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동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시청자님이 사전 접수가 되셨으니까 이분한테 포커싱을 하는 게 맞거든요. 네네. 이분은 지금 신용을 쓰셨잖아요. 과연 내일과 주말까지 또 월요일, 화요일까지 주가가 조금 과대 낙폭으로 더 흘렀을 때 견딜 수 있을까는 저는 좀 부정적입니다.
그런가요? 자, 그렇다면 또 빠르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부담을 좀 덜어내고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뿐만 아니라 나만 2차 전지 안 가지고 있나라는 생각에 또 뒤늦게 무리해서 들어가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시청자님 역시 그런 생각에 방송을 보고 또 급하게 신용까지 쓰시면서 지금 매수를 하신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지금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 빠져나와야 되는 건지 가격적인 투자 전략을 좀 체크해 볼게요. 그럼 김민준 전문가님, 이분께서는 첨보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다들 아마 이분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분들이 아마 진단해도 똑같을 겁니다. 지금 9월 달에 찍었던 저점 17만 3천 원을 기준치로 볼 것 같아요. 오늘 네. 살펴보니까 우리가 밸류 부분은 둘째 쳐야 될 것 같아요. 주관적인 부분이 많이 작용을 하니까. 네. 프리미엄 영역은. 그거는 이제 둘에서 저는 좀 논외로 했습니다. 프리미엄이 비싸다. 뭐 많이 받고 있다. 적게 받고 있다. 단지 수급도 별로 좋지 않아요. 네. 개인들만 좀 즐비한 수급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실적 부분이 단기간에 2분기에 개선될 여지가 있느냐? 이것도 그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이게 비투인데 냉정하게 말씀을 드려서 이 부분이 결국은 이제 다른 주식들이 계속 떨어지게 되면 반대 매매가 나가실 수 있거든요. 큰 출혈을 좀 감소하면서까지 리스크를 안으면서까지 보유할 수 있을 것이 너무 조마조마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일정 부분 그 17만 3천 원 이탈 시에는 손절을 하시는 게 저는 맞는 것 같고요. 하다못해 비중 축소라도. 그러니까 네. 지난주에도 제가 봤을 때 2차 전지 사전 접수가 됐던 것 같은데 익절가를 잡아드렸잖아요. 네네네. 이탈이 좀 될 수 있는 부분이니 그런 부분의 차원인 것 같아요. 지금은 비중을 안 줄이시면 나중에 더 위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분의 계좌를 안 열어봤으니까 이 신용으로 30%로 어느 만큼 끌고 갈 수 있을고 그 해당 증권사에서 또 연장을 해줄지 안 해줄지도 다른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결되는 건 지금 진입 가격이 28만 5천 원이지 않습니까? 네. 여기까지 올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지금 시간 투자 대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올해 그 반등 목표치를 쳤을 때는 낮은 가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2차 전지가 조정을 받았을 때 다른 섹터들이 과연 가만히 있을까? 맞죠. 그래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시장의 그 예견대로 어느 정도 2차 전지가 조정을 받을 때 반도체나 자동차가 차고 올라오는 모습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시장 안 좋았는데 자동차들 차고 올라왔거든요. 그쵸. 그래서 저는 반등 목표가도 조금 타이트하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반등 목표가 21만 원에는 탈출을 하고요. 차라리 조금 더 가능성이 있는 자동차나 반도체 쪽으로 접근을 해보자.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투자 의견에 대해서는 매도와 함께 가격 전략 전해드렸고요. 금산 전문가님의 전략은 어떨까요? 이분께서 지금 매수한 가격대가 28만 5,500원이고 오늘 네. 지금 종가가 19만 5천 원이니까 30% 정도 좀 손실 보고 계시잖아요. 네. 저는 이분께서 만약에 요 신용만 아니면 네. 저는 충분히 한번 기다려 볼 수 있다고 좀 그렇게 판단이 드는데 이제 지금 신용을 좀 썼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30% 정도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이 반대 매매도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보면 저는 얼마를 제가 한번 제시해 드리냐면 목표가를 24만 4천 원 정도. 그러니까 이 종목이 무너진 지점이 본격적으로 무너진 지점이 여기서 무너지잖아요. 그죠? 지난 금요일 가격대가 24만 4천 원까지는 한번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네. 2차적으로는 26만 원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는 한번 좀 시간을 갖고 한번 기다려보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손절 라인은 전 저점을 깨버리면 안 되겠죠? 지금 지난 2022년 9월 30일 날 저점이 17만 3천 원이니까 17만 3천 원 정도 손절 라인. 이 손절은 깨지게 되면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7만 3천 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제가 2차 전지만 아니면은 저도 바로 매도를 권해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우리가 실적은 뭐 그렇게 썩 좋지 못하나 앞으로 기대감은 있는 종목이니까 최소한 손실을 많이 줄이고 저는 매도하자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분 모두 지금 조금 빠져나올 수 있는 전략들을 체크를 해드렸거든요. 첨보에 대한 두 분의 투자 전략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민준 전문가님께서는 2차전지 소재라는 키워드로 첨보를 체크해 주셨습니다. 역시나 2차전지 소재 쪽으로 리튬 가격의 하락과 함께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를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21만 원 그리고 손절가 17만 3천 원 전시해 드렸는데 지금 시청자님께서
또 신용을 쓰신 만큼 이 신용에 대한 리스크를 버텨낼 수 있는 차원에서 지금 조금 비중을 덜어내고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들을 체크해 드렸습니다. 또 금산 전문가님께서도 역시나 실적 쇼크에 대한 부분들을 포인트를 짚어드렸고요. 그래도 2차 전지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릴 수 있는 목표가를 조금 더 높게 잡아주셨어요. 1차적으로는 24만 4천 원, 2차 26만 원 목표가고요. 손절가 17만 3천 원 깨지면 더 크게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빠져나오는 전략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스피드 종목 진단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종목에 대해서 빠르고 정확한 진단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저희에게 종목 진단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궁금한 종목, 걱정되는 종목 너무나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채팅창 보니까 이럴 때 조금씩 사서 모아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떤 기회를 잡고 싶으신지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들도 같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유튜브 채팅창 열려 있거든요.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요 세 가지 남겨주시고요. 전화 상담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325-8200번으로 지금 바로 문의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 상담 시작할게요. 우리 리스본 백수왕님께서 너무나도 간절하게 지금 이 종목을 신청해 주셨거든요. 미코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는 12,000원이고요. 비중 20% 가지고 계시는데요. 김민준 전문가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물타기도 괜찮고 손절도 괜찮습니다. 꼭 좀 부탁드려요 라고 해주셨는데 일단 미코도 지금 많이 내려왔습니다. 오늘 역시 미코도 주가에 대한 타격을 많이 받으면서 8% 가까이 떨어졌고요. 8,380원에 거래 마쳤네요. 시청자님 매수하신 12,000원도 꽤 높은 가격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2,000원대 사신 거는 이제 기술적인 자리를 많이 보신 거죠. 뭐 차트 모습 먼저 좀 비춰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늘 기술적인 거에 너무 의존하시면 안 돼요. 네, 말씀드립니다. 기술적인 건 오히려 전문가들보다 일반 투자자들이 더 잘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기술적인 게 시황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21선에서 뭐 지지 반등이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고 그거는 정말 운칠기삼이에요. 단지 이 내용을 좀 보게 되면 미코는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코팅 세정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반도체나 LCD 특히나 자회사 코미코가 유명하죠. 물적 분할해서 신설까지 했지 않습니까? 뭐 코미코도 회사가 영업이익률이 넘기 때문에 반도체 쪽에서는 굉장히 도드라진 업종이거든요. 그런데 미코와 더불어서 자회사도 마치고 종속회사가 한 10개 정도 되는데 모두 다 1분기 실적이 그닥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대감이라는 쪽인데 이번에 이제 감사보고서 나올 때 여기는 조금 감사보고서가 제출 지연이 됐었어요. 결국은 제출했습니다. 의견 적정까지 나왔는데 최근에 그 투자주의 환기 종목으로 지정이 됐거든요. 그 거래소 공시를 보니까 3월 30일 날 지정이 됐더라고요. 그 내용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계속 흘러내렸어요. 뭔가 내부 회계의 문제 안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런데 오늘 시사님이 걱정을 가장 많이 하신 건 투매도 있지만 아마 마지막까지 이렇게 촘촘하게 붙어 있었던 이평성들이 무너지니까 상당히 걱정이 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지금 주가가 높은 단계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체감도가 2,500선 넘어서 공공지에는 좀 갔다가 오늘 지수 빠졌는데도 뭐 2,400선 무너진 거 아니거든요. 2,470선, 80선 이 정도지 않습니까? 확보하신 거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미코는 어느 정도 실적이 확보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불안하실 건 없다. 단지 그 반도체의 지금 비중이 20%신데 여기서 더 올릴 거냐? 저는 별로 좋은 생각 같지는 않습니다. 네, 포트에 좀 분산을 시키는 게 나아서 저는 손절은 굳이 대응할 수 있는 손절을 잡아서 대응하는 종목은 아닌 것 같고요. 손절가는 그래서 따로 제시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유만 하시고요. 반도체 업황들 1분기 실적이 나오고 나면 미코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더 좋아질 수 있다고 봐요. 악재가 재료 소멸로 가는. 그래서 저는 보유하도록 하고요. 반등 목표가 설정하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단기 반등 목표가로 설정하느냐, 중장기로 이제 보유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저는 단기 반등 목표가를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반등 목표가는 14,000원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다만 비중을 늘리거나 지금 당장 손절하지도 않아도 됩니다. 일단은 보유를 하시면서 앞으로 조금 더 밝은 미래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예측해 주셨거든요. 단기 반등 목표가 14,000원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마음 푹 놓으시고 보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땅하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LRG 넥스원 47,000원의 비중은
3%입니다. 와. 계속 가져가도 될까요?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47,000원이요? 네, 47,000원. 오늘 종가가 87,000원이었거든요. 네. 거의 2배 가까운 수익을 보고 계신데요. 방산주 뭐 지금 같은 시장에 좀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좀 든든할 것 같은데요. 자, 네, 금산 전문가님, 이 LIG 넥소 계속 가져가도 될까요? 네, 이 종목은 계속적으로 가져가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비중이 좀 적네, 그죠? 네. 그렇네요. 비중이 좀 뭐 최소한 10% 상태였으면 좋았을 텐데, LI 넥슨에 제가 수급을 한번 봐드릴게요. 네. 예, 수급을 보시면 한번 볼까요? 지금 연기금에서 매수하는 거 보십시오. 연기금에서 보시면요, 지금 4월 10일하고 4월 7일 빼고요, 연일 지금 순매수입니다. 투신도 순매수, 보험도 순매수, 금융투자도 순매수. 그러니까 기관들의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고요. 제가 이런 종목을 제가 가장 선호하는데 한번 볼까요? 저는 이게서 재무제표를 제가 보게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먼저 PL 한번 볼게요. 손익계산서 보세요. 2019년도에 영업이익이 181억이고 2020년도에 637억이고 21년도에 972억이고 지난해 1791억이에요. 그러니까 4년 연속 지금 영업이익이요, 꾸준하게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제가 이게 BS 밸런스 시트 들어가시면 한번 보세요. 이 기업의 지금 LI 넥슨의 지난해 단기 차익금이 전무예요.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은 단기 차익금도 없는 상태에서 실적의 턴어라운드가 확실하게 나오는 종목이죠. 그리고 제가 모멘텀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4월 25일 날 오후 3시인가 4시 정도에 이제 누리호 3차 발사를 하게 돼 있죠. 거기에 대한 5월 24일 날요. 그러면 이 종목은 5월 달까지 가져간다면 아마 제가 4월 말이나 5월 초 되면 상당한 아마 탄력을 좀 받을 것으로 보여요. 그런 측면에서 이 종목은 제가 단기적으로 보면 얼마 정도의 가격은 저는 가능해 보이냐면, 이 종목이 지금 재고가가요, 사실은 이날 빼고요, 그러니까 2016년 빼고요, 여러분들 2022년도 9월 달 고점이 11만 4천 원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 종목은 10만 원대까지의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 자리에서 좀 추가 매수도 저는 좀 권해드리고 싶거든요. 지금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이게 8만 7천 원이니까 조정받게 되면 얼마 정도에서 8만 원 정도에서 얼마 정도 3% 가지고 계시니까 한 뭐 17% 정도 해서 20% 채우세요. 그런 상태에서 단기적으로 10만 원까지 가져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사상 신고가가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실적이 사상 최고면 주가도 사상 최고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8만 원대에서 추가 17% 추가하면서 20% 채운 다음에 단기적으로 10만 원. 그 다음은 이 종목은 중기적으로는 사상 신고가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계속 가져가도 된다고 의견 주셨습니다. 5월에 또 누리호 이슈가 나오면 더 갈 수도 있다고 의견 주셨거든요. 네,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 8만 원 정도에서 추가 매수 가능하고요. 17%를 오히려 채워서 추가 매수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익을 어마어마하게 네. 채우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전화 상담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전화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전화 02-325-8200번입니다. 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전화 상담 주신 분들 중에 한 분을 또 특별하게 저희가 선정을 해서 2부 첫 번째 종목으로 두 분의 전문가님께 또 특별 진단 받을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상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리 보험님께서 현대오토에버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더라고요. 매수가는 11만 6,500원에 비중 10% 가지고 계시고요. 목표가 13만 5천 원 이상 기대하고 있어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 목표가 직전 고점이 13만 2천 원 정도인 것 같고, 요거 뚫고 딱 깔끔하게 13만 5천 원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전문가님 의견 어떠세요? 보니까 뭐 작년에 9월에 찍었던 그 전고점 정도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자동차 바람이 좀 불어오는 것 같으니까. 제가 봤을 때 월요일 날 사신 것 같아요. 지금 이틀밖에 안 되신 것 같고요. 지난주 금요일 아니면 월요일 날 사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다 좋습니다. 실적도 괜찮고요.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쪽인데, 여기는 원래 시스템 그 보수 통합업체였었어요. IT 쪽이라든지. 그런데
최근에 이제 소프트웨어 쪽 개발을 좀 하더라고요. 그 제 생각인데 저도 오늘 그 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오래 분석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자동차의 낙수 효과가 어디까지 갈 것이냐. 이제 우리가 자동차를 이렇게 볼 때 자동차 완성업체, 부품업체들, 그리고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자율주행까지 전이가 좀 될 것이냐, 여기까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셀 업체 돌면서 소재 업체에서 계속 퍼져나갔지 않습니까? 장비, 뭐 알루미늄, 박 이렇듯이 그 자율주행까지 만약에 간다면 현도 웨이트오버는 우리 시청자님이 생각하시는 가격보다 더 갈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최근에 이 자율주행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분명히 현도 오토웨이버에서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부품업체들 상승 추세가 나왔을 때 앞에서 대장주가 끌고 따라갈 때 현도의 오토웨이버가 상승폭을 좀 맞춰줄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남아 있고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오더라도 대장주 가고 부품업체들 다 먼저 간 다음에 후발주자로 온다는 저는 쪽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그 현대 쪽에서 이제 신사업으로 좀 박차를 가하는 쪽이 로봇이죠. 여기로 만약에 관련을 좀 묶어보려면 오토웨이버는 좀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13만 5천 원까지는 우리 시청자님 보시는 가격까지는 무난하게 상승을 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박스권 상단에서 팔 것이냐, 돌파를 좀 노릴 것이냐, 이 부분이 고민이신 것 같은데 그때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시장의 격언대로 무릎에 사서 어깨에서 팔고 분할 매도로 대응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어차피 매매로 접근 포인트를 잡으신 거 보니 제가 봤을 땐 비중 추가 같은 건 하실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지금 자동차 업황이 워낙 좋기 때문에 손절로 대응하실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봤을 때 수급의 쏠림 현상은 분명히 자동차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따로 제시하지 않도록 하고요. 1, 2차 나눠서 목표가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13만 5천 원, 시청자님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2차 목표가는 14만 5천 원으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동차 섹터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고 자율주행까지 계속해서 바람이 불어가면서 앞으로도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현대 오토웨버가 자율주행 모멘텀에 있어서 끌고 가는 종목이라기보다는 뒤에서 따라가는 종목이다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청자님이 생각하셨던 13만 5천 원까지 무난하게 가능하고 2차적으로 14만 5천 원까지도 목표가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동문 만나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공공대선님께서 문의 주셨고요. 인선 ENT 매수가는 9,777원이고요. 비중은 15%입니다. 자, 인선 ENT 계속해서 좀 요즘 하락세를 또 보이고 있습니다. 시청자분께서는 9,000원대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오늘 종가가 8,180원입니다. 인선 ENT 건설물 폐기 업체, 폐배터리 업체라도 엮이고 있는데요. 4일 연속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나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느냐? 이게 인선 ENT라는 기업이 네. 고양시 일산 동구에 있습니다. 제 친구가 파주에 사는데 제가 가끔 그걸 지나가는데 보니까 여기가 사실은 아마 자산 가치가 어마어마할 거예요. 지금 인선 ENT 그 주위로 아파트가 들었었거든, 그죠? 예, 학교도 초등학교도 하나 있고요. 아마 내가 알기로는 이제 고양시에서 이제 인선 ENT에 아마 이전을 좀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상당한 이 기업은 이 부동산 가치가 사실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이 기업이 폐기물 업체인데 실적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이 기업이 지금 우리가 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우리가 이제 배터리 한룡 관련되어 있는 기업도 해당이 되는 종목이고, 네. 우리가 이제 주식이라고 하는 게 이렇습니다. 어떠한 종목은 자산 가치도 있고 실적도 괜찮은데 주가가 못 가는 그런 주식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한번 바람을 타게 되면 저는 탄력을 받는다고 봐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여름철이 다가오게 되면 이제 우리가 장마에 또 한번 테마도 엮을 수 있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적정 주가가 이 종목은 적어도 12,000원, 13,000원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도 마찬가지, 사람도 좀 내성적인 사람이 있고 좀 외성적인 사람이 있는데 이 주식이 내성적인 그런 기업이에요. 이 기업이 주가가 좀 탄력을 받으면 많이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간다는 것은 제가 판단했을 때 이 종목은 지금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9,077원이면요. 이거는 절대 손실 보고 매도하는 종목 아니에요. 저는 이 종목은 가지고 최소한 한 7월이나 8월 정도 가져간다면 앞전 고점이 있죠. 요 고점을 말하는 겁니다. 11,300원 정도.
지금 자리에서 20% 정도의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는 종목이니까 이 종목은요. 좀 여유 있게 못 간다고 앙탈 부리지 마시고요. 한번 가져가신다면 뭐 좋은 결과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자, 폐기물업체 실적도 나쁘지 않은 인선 ENT고요. 여름 장마에도 엮일 수 있는 업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7, 8월까지 가져가시면요. 전고점까지도 갈 수 있다고 하시니까 여유 있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저희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전화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미래나노텍의 네. 이에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네네, 8,200원에 네. 50%. 8,200원이요? 네, 시청자님 지금 수익 너무 잘 보고 계시네요. 뭐 물론 미래나노텍이 최근에 좀 많이 꺾이기는 했습니다만 오랫동안 네. 지금 가지고 계셨군요. 비중도 50%로 지금 두둑하게 싣고 계시는데 요 36,000원 올라갔을 때 안 파셨어요. 그 100%였었는데 네, 수익을 좀 그때 실현하셨고 50% 팔고 그러셨구나. 그래서 4월 3일 날이었어요 그때가. 그래서 네네. 다시 매매를 했으면 해서 상담을 계속 신청했는데 연결이 안 됐어요. 아유, 정말 오랫동안 지금 신청해 주셨고 드디어 이제 당첨이 되셨으니까 네, 자, 많이 꺾인 뒤잖아요 지금. 그래서 맞아요. 지금 많이 네네. 내려와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부터 또 다시 한번 매매를 어떻게 해야 수익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을지 요 미래나노텍의 전망을 좀 체크해 드릴게요. 네네. 네, 좋습니다. 김민준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축하드리겠습니다. 수익이 엄청 많이 나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올해 뭐 수익 보실 거 다 보신 것 같으신데요. 여기까지 끌고 오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맞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작년 7월 달에 샀을 거야 아마 작년 7월 달에. 엄청나신 거죠. 또 운도 잘 맞아 떨어지신 것 같아요. 지금 종목 선정에 관해서 우선 아마 리튬 종목이라 생각하시고 하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수산화 리튬 인강공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략 매도가 맞고요. 우리 시청자님 기분 좋게 시원하게 챙기셔라. 그 이유를 말씀드린 게 맞겠죠. 미래나노텍의 첫 번째 영업이익률은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은 우리가 실적이 이렇게 높으면 기대를 언덕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매출액이 4천억 대인데 96억짜리 회사예요. 영업이익이. 기댈 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졌을 때 뭔가 매매를 좀 하려면 향후에 실적이 잘 나온다든지 실적이 커질 게 있어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실적 커질 게 없습니다. 본업 자체도 필름을 하고 있는데 필름이라는 걸 우리 시청자님 딱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냥 IT 전방 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에 전방 산업이 별로 안 좋죠. 뭐 휴대폰, 노트북, TV, 가전 뭐가 됐든 광학 필름이 됐든 뭐가 됐든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실적은 기댈 게 없거든요. 그럼 모멘텀이 계속 붙어줘야 되는데 오늘 금감원장이 이야기한 거 아시죠? 2차 전지 네, 테마로 네. 묶여서 이런 거는 제도권에 반하는 주식의 형태를 띠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지금. 제도권에서 2차 전지가 과열이라서 조사하겠다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2차 전지 소재업체들이 다 몸짓이 움츠려들거든요. 당장 4월 28일 금양 같은 경우도 8천억 재공시 요구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시장에 상당히 좋은 기대감이 있어가지고 많이 올라왔고, 실질적으로 미래나노텍은 종속회사, 미래첨단소재가 포스코 퓨처엠에 네. 그 양극재 회사에 계약도 돼 있어요. 지금 공장 증설도 들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올해 외형 성장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주가가 기대감을 많이 박차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 우리 시장님 시그널 준 것 같습니다. 금감원장이 조사하겠다는데 어쩌겠습니까? 수익 잘 챙기고 나와가지고 미련 없이 다 주가가 한참 떨어진 다음에 공략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지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님 오늘 보시고 아마 이런 생각 하셨을 거예요. 지난번에 내가 절반 정도 팔았고 오늘 60일선까지 좀 떨어졌는데 내일이나 좀 매매나 한번 해볼까 아니면 반등이 좀 나올까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거든요. 제가 봐서 내일 단기 반등선 2차 전지가 좀 반발 매수에서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그때 조금 더 올라오면 정리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네. 기분 좋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300% 지금 팔아도 내일 팔아도 250% 수익이거든요. 잘 챙기고 나와가지고 기분 좋게 가져가신 게 더 좋죠. 이러다가 네, 자칫 잘못해가지고 감사합니다. 2만 원까지 떨어지면 기분 또 상하시거든요. 축하드리고 저는 내일 전략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시원하게 수익 실현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다음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지연리님께서 문의 주셨습니다. 세트레가이 매수가는 43,000원, 비중은 5%입니다. 자, 우주항공주고요. 2월에 시청자님 가격까지 갔다가 조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요즘 뭐 방산주, 우주항공주 좋다고 해서 또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금산 전문가님, 세트레가이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예, 저는 이 종목을 제가 2020년도 2월 달에 한 18,000원 할 때 제가 이 종목을 한번 추천드려서 한 7만 원까지 한 300% 제가 한번 수감 챙겨준 적이 있는데 네. 저는 이게 세트레가에 대한 이 기업에 대한 내용을 제가 깨차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이 종목은 여러분들 이렇게 보셔야 돼요. 하나그룹에서 사실은 인수를 했는데 저는 우리가 인공위성 관련되어 있는 섹터 중에서 저는 기술력은 사실은 탑백 종목입니다. 이 기업이. 오늘 보면 장중에 4% 정도 이렇게 상승세가 나왔다가 그게가 이제 우리가 소폭 이제 상승으로 마감이 됐는데 예. 같은 업종을 놓고 보시면 지금 보면 오늘 인텔리언 테크가 한 5% 올랐죠. 그다음 캠과 에어로스페이스도 상승했고 AP 이승도 4% 정도, 한양 ENG도 4% 정도 상승이 나왔으니까 이 종목은 이제 우주청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 아마 이 주가 상당한 저는 탄력을 받을 거예요. 우리가 백그라운드를 하는 게 하나그룹이 백그라운드로 일단 뒤에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33일 입병선을 완전히 안착하게 되면 이 종목은 가지고 아까 제가 5월 24일 정도 5월 24일 누리고 또 3차 발사가 있고 또 연말에 한 번 더 있지 않습니까? 이 종목은 최대한으로 가져가신다면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43,000원 뿐만 아니고요. 저는 이 종목은 짧게 놓고 보더라도 이 종목은 5만 원 정도까지 가져가는 전략. 제가 짧게 놓고 보면 5만 원입니다. 좀 길게 놓고 본다면 성장성은 충분히 남아있는 기업이거든요. 왜 이 기업을 하나그룹에서 인수를 했을까를 한번 잘 짚어보세요.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성장성은 무궁무진한 그런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단기적으로 짧게는 5만 원 정도 좀 긴 안목을 놓고 본다면 6만 원도 가능한 종목이니까 이 종목은 좀 차분하게 좀 중기 투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장님 지금 손실을 보고 있어서 조금 불안해하셔서 종목 상담을 주신 것 같은데요. 네, 하나그룹의 백그라운드 버티고 있고요. 기술력도 좋은 종목이라고 합니다. 짧게는 5만 원, 길게는 6만 원까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러한 불안한 시장에 내 종목이 계속 파란불을 켜내고 있으니까 많이 걱정되실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저희한테 상담 신청 보내주시고 저희 믿고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빨간불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들 저희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유튜브와 전화 상담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상담 내용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상담 볼게요. 이번에는 한전기술에 대해서 진단하겠습니다. 짱 아델라 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매수가가 81,000원이시고 비중 7% 가지고 계시는데 계속 보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더라고요. 한전기술 오늘 1% 정도 상승을 했고요. 78,600원에 거래를 했습니다. 매수하신 가격 보니까 최근에 매수하셨을 것 같은데요. 원전 관련주도 계속해서 시장에서 기대감이 좀 컸던 종목이고 꾸준히 상승불 잘 켜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씩 가져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원전주 관련해서 한전기술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제가 금방 언뜻 열어봤는데 시장자님이 이것까지 지금 생각을 하시고 사신 건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네. 한전기술이 일단 네. 원전으로서 메리트는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주가가 엄청나게 비싼 주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비싼 주식인데 제가 왜 이거 의구심을 갖냐면 네. 제가 금방 거래소 공시를 잠깐 사이에 좀 열어봤거든요. 올해 수주가 상당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벌써 얼뜻 봐도 제가 계산한 게 매출액이 한 62%를 올해 벌써 공급 계약을 했더라고요. 특히나 에너빌리티랑 신한원의 3호기, 4호기 매출액이 41%를 했던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내년 실적에도 좀 선반영을 많이 시켜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프리미엄을 받고 있냐 문제인데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올해 실적을 보시게 되면 그 매출액이 안정파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이제 매출을 이미 확보했다는 건 긍정적이죠. 그래서 올해 지금 323억인데 내년에 453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 침체 국면인데 내년에도 실적이 좋아진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매출액도 올라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원전 테마는 일단 둘째 치고 지금. 근데 이 부분에 관한 프리미엄을 안 받고 있느냐 그래 보이지는 않거든요. 지금 주당 EPS가 이게 750원인데 여기로 갈 수밖에 없어요.
밸류를 볼 수밖에 원전이. 왜냐하면 원전이 2차 전지 테마처럼 그렇게 광풍은 지금 아니거든요. 한 차례 꺼졌다고 좀 봐야 돼요. 그럼 750원이니까 주가 계산해 보면 좀 PER 100배가 넘죠. 78,000원이니까. 아무리 한전기술이 원전 설계 용역을 한다고 해도 PER 100배 원전에는 좀 과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땐. 단지 이제 안전파라의 고리는 좀 많이 있는데 우리 시청자님 여기까지 고민하셨다 그러면 진짜 해안이 있으신 거죠. 뭐냐. 현 정부 들어서 정책적인 이슈, 탈원전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끌고 가겠다. 그 다음에 이제 외교 성과를 위해서 지금 방미에 올랐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뭔가 긍정적인 좀 시그널이 나온다면 최근에 미국이 좀 건드렸거든요. 이 원전에 관해서. 그래서 영국으로 약간 선회하는 모습. 근데 동유럽은 또 괜찮거든요. 체코, 폴란드 이쪽은. 그래서 여기까지 내다보신 해안이 있었다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은 자리나 이런 건 다 괜찮은데 밸류가 너무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원전이 또 한 축이 요즘에 친재정도 좀 바람이 부는데 틈바구니를 끼어들 수 있을까는 좀 의구심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기대 수익률을 좀 낮추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장기로 끌고 가는 거는 그렇게 좋은 전략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한전기술보다는 에너빌리티가 좀 나아 보여요. 제 생각은. 내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 반등 목표가만 좀 설정을 해드리고요. 단기 반등 목표가는 9만 원 설정해드리고요. 이건 리스크 관리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손절가 7만 원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수주 확보가 든든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되지만 지금 주가가 너무 비쌉니다. 프리미엄을 충분히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보유를 하시되 짧게 대응하고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체크를 해드렸어요. 목표가 9만 원이고요. 7만 원 손절가도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유튜브에서 반올림 100%님이 오, 문의 주셨습니다. 네. 저희 댓글 자주 달아주시는 맞아요. 분이죠. 네, 자이 S&D고요. 매수가는 7,200원, 비중은 10%입니다. GS건설의 또 계열사 부동산 관련주인데 매수하신 후에 계속해서 박스권을 그리고 있어서 좀 많이 좀 답답하실 것 같아요. 언제쯤 탈출할 수 있을까요? 물어보셨는데요. 금산 전문가님, 건설 관련주죠? 언제쯤 오를 수 있을까요? 네, 이 종목 제가 어제도 한번 그 진단을 같이 보이는데 반올림 100% 제가 아이디가 같은가요? 지금 자이에스앤디라는 기업을 7,200원에 10% 가지고 계시는데 이 기업이 우리가 그 GS건설의 그 계열사입니다. 우리가 뭐 건축 사업 부분도 있고 주택 사업 부분도 있고 뭐 부동산 운영 사업도 있는데 거기가 건축 부분이 뭐 70% 정도 되죠. 그다음 주택 부분이 한 15% 가까이 돼요. 이 종목은요. 주가가 상당히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사실은 지금 자리 6,260원은요, 하방 경지 확실하게 확보되어 있는 구간이에요. 이 종목은요, 이제 시간 투자 좀 하셔야 되는, 이게 보시면, 지난해 그 7월 달에서 8월 달 넘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한번 급등이 한번 나온 적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이때 최고점이 얼마였냐면은 9,300원대 있으니까, 지금 주가가 그 이후로 대란거래 터지고 난 이후에 중간중간에 한번 보시면 이게도 한번 장중에 주가가 얼마 정도 한 8% 정도 한번 급등이 나왔죠. 이날도 보시면 장중에 뭐 몇 프로입니까? 거기가 14% 정도. 그러면 우리가 구간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 자리는 주가가 워낙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시간 투자를 하는 전략입니다. 비중도 있잖아요. 지금 자리에서 5% 정도 한번 추가 매수 한번 해보세요. 지금 10%를 가지고 계시니까 5% 정도 딱 추가 매수해서 이 종목은 얼마 정도까지 한번 기다려 보냐면 8,000원 정도는 전 충분히 한번 나올 수 있다 보거든요. 이 종목이 지금 지난해 제가 전체적인 얼마입니까? 영업이익이 지난해 지금 얼마의 영업이익이 나왔냐면요. 지금 1,989억이에요. 거의가 2,0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온 종목이에요. 그런데 이 종목의 지금 시가총액이 2,427억이잖아요. 주가가 너무나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사실은요 시간 투자하는 게 정석이에요. 이 종목은 좀 여유 있게 가져가서 5% 정도 아니면 뭐 10% 정도 더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최소한 8,000원 정도, 좀 길게는 9,000원 정도, 한 20-30% 정도의 상승 여력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전략을 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이에스앤디 주가가 워낙 저평가돼 있고 시간 투자를 하면
시간 투자를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의견 주시면서요. 비중은 오히려 5에서 10% 추가 매수해서 8,000원, 9,000원까지 기다리셔서 수익 내서 빠져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종목 한 가지만 더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아리우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퓨처캠 분석 부탁드려봅니다. 라고 하셨어요. 매수하신 가격은 7,500원입니다. 비중 20% 가지고 계시고요. 퓨처캠 오늘도 잠깐 하락을 했죠. 7,360원에 거래를 맺혔습니다. 계속 횡보하다가 한번 뚝 떨어진 이후에 다시 한번 좀 반등을 강하게 하나 싶었지만 이 호재를 또 금방 소화를 시키면서 다시 한번 조정 나오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어떤 메리트를 보고 앞으로 좀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제가 이 종목은 잘 모르겠습니다. 보니까 살짝 보니까 코넥스에서 코스닥 상장 이전 상장한 것 같은데 얼핏 보니까 뭐 전립선암도 좀 하는 것 같고요. 방사성 의약품을 좀 만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임상 파이프라인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퓨처캠에 관해서는. 그래서 이게 기술적인 부분과 임상 실험 앞으로 확해 모멘텀을 빗대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진입 타점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뭘 보고 진입했는지 제가 알겠거든요. 바닥도 좀 찍은 것 같고, 네. 제약바이오가 AACR 앞두고 조금씩 다 반등이 나왔죠. 섹터 자체가 좀 저평가 인식이 좀 있으면서 향후에 더 좋아질 거라는 인식들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한 뷰가 좀 지금 바뀐 게 있느냐. 지금 시장은 어차피 제한적인 수급과 자금인데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약바이오가 앞으로 더 나빠질 건 없다고 봐요. 지금 2년 동안 정말 죽도록 고생했거든요. 코로나 노이즈로 인해서 치료제, 백신 이런 노이즈가 이제 다 제거된 측면이라고 보고 있고요. 5월, 6월로 가시게 되면 아스코도 있고 류마티스 관절염 학회 모멘텀이 4개나 있습니다. 또 2월에 지나면 학회 모멘텀이 더 있고요. 이 학회 모멘텀 때 우리가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에는 별로 득을 못 봤거든요. 근데 AACR에는 재미를 많이 봤어요. 주가들 많이 갔습니다. 삼천당 제약이라든지 ADC 종목도 레고캠바이, 알토제 이런 종목도 반등 나왔고요. 중견제약업체도 한미약품이라는 종근당 다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청자님이 조금 더 시간 투자를 짧게 보다는 한두 달 정도 더 할 수 있어서 6월 달까지 좀 보겠다. 어차피 FOMC 전에 특별한 섹터들 반등 자동차에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기간 투자를 조금만 더 하신다면 저는 끌고 가는 건 무리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아까 전립선암이 임상 3상인 것 같거든요. 제가 안 들어가 봐서 모른다 그랬잖아요. 임상 3상에 이제 여기는 퓨처캠이 좀 도와줘야 됩니다. 적극적인 공시를 해가지고 항변을 좀 하는 거죠. 우리 이렇게 임상 실험 결과물이 있다. 안전성이나 유효성을 입증했다. 이런 뉴스포를 좀 타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주가가 지금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에요. 기술적으로. 그래서 반등세는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이 제가 봤던 반등 목표가는 10,000원 정도까지 보실 것 같거든요. 제약바이오를 고려했을 때 해볼 만한 구간인 것 같습니다. 단지 제약바이오이기 때문에 장기로 끌고 갈 종목은 아닌 것 같거든요. 재무가 나쁘지는 않지만 그래서 저는 최근에 유중도 했고 유중 내용이 별로 안 좋아요. 채무 상환 목적으로 유중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손절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 6,100원 제시토록 하고요. 반등 목표가는 조금 10,000원보다 아래 9,500원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기술적으로 분석을 좀 도와드렸고요. 제약바이오 섹터 조금씩 반등이 나오고 꿈틀거리는 가운데 또 학회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조금 더 기다리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500원 목표가고요. 손절 라인 6,100원도 꼭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나만 믿고 따라와 1부 종목 진단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 2부에서도 종목 진단 계속 이어지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또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계속 남겨주시고 전화 상담도 계속 이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2부의 첫 번째 종목은요. 두 분의 전문가님께 모두 진단을 받을 수 있는 특별 진단인데요. 이번에 만나볼 특별 진단 어떤 종목을 진단할까요? 네. 2부에서 만날 종목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입니다. 맞습니다. 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우리 AHY님께서 남겨주셨는데 지금 같은 시장에서 그래도 계속해서 빨간불 잘 유지하면서 살아남은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어떤 메리트를 가지고 있고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지 2부 첫 번째 종목으로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고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만 믿고 따라와.